이렇게 빠졌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막 10%씩 빠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식은 부동산의 선행지표다. 이제 지금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말이죠. 주가가 폭락한 거 아세요? 주식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주가가 금요일날, 뭐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돼가지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죠. 물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겠죠. 그렇게 불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 나갈지, 그게 앞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식이 왜 폭락을 좀 했는지,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의 하락과 부동산과의 관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내 주가의 모습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캡처한 거거든요. 쫙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막 10%씩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3.65%, 월요일날 8%, 뭐 합치면은 뭐 11%가 넘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진짜 많이 하락을 했고요. 물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혹자는 경기 침체 공포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실업자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지수도 나쁘고 연준에서 금리를 시점을 지금 놓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특히나 이제 AI 이 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지분을 지금 50%를 지금 매각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시장 변화에 따라 지금 불안감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냥 심리적 영향으로 투매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지금 빠르게 뭐 인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호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그냥 의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진짜 마지못해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에서 점점 약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도 살짝 보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너무 흔들리니까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주식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2021년도 딱 고점 찍고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23년도 초 되자마자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식은 부동산의 선행지표다라고 말이죠.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금 그래프를 요약을 한 거예요. 2021년 7월부터 어떻게 됐다? 고점 찍고 하락을 했다. 자, 그러면 그때 바로 부동산이 하락했느냐? 아니죠. 1년 뒤부터 마지막에 신나게 불꽃을 터뜨리고 22년 7월부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반등을 한 게 22년 말부터예요. 그로부터 바로 서울이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일부 신도시나 전국에 있는 세종시나 뭐 송도나 이런 지역들 약간 2023년 초반에 반등하긴 했는데 서울은 본격적으로 반등을 안 했거든요. 서울의 반등은 23년 9월부터 물론 이거는 어떤 대장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평균치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통계 자료가 상승을 했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선도하는 아파트는 그 전부터 23년 초부터 좀 움직이긴 했지만 조금 무난한 아파트 1.5급지 뭐 이런 아파트까지 쫙 올라가는 거는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텀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결국은 돈은 돌고 돌거든요. 자, 부동산 규제를 했죠. 규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 돈 다 어디다 넣었을까요? 되게 다양한 투자처에 넣었겠죠. 그중 하나가 또 주식 투자했을 거고요. 주식이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주식을 상승을 했을 때 최근에 단기간에 주식을 돈 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또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이 돈을 조금 더 유동성이 적은 부동산에 묻어놔야 되겠다. 수익의 일부분을. 아마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식에다가 몰빵을 하거나 장기 투자하는 거 호락호락 않구나. 역시 조금 더 안전하고 지금 이제 상승세로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어떨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이게 만약에 주식이 지금 전혀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했다고 하면 그냥 주식 투자 진짜 괜찮구나 하면서 돈을 계속 넣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두 가지 아마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처럼 유동성이 큰 자산에서 덜 유동적인 자산으로 자산 이동하겠죠. 뭐 현금을 확보하거나 또는 뭐 채권, 금,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이게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결국 기업이 어려워지거든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로부터 소비 진척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직원들, 개개인이 모두 압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죠. 결국은 부동산이고 뭐고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게 될 거고 거래도 감소하게 될 거고 매물은 쌓일 거고 가격은 조정될 거고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나뉘어지겠죠. 뭐가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이 내부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동안 거래량 증가하면서 가격이 쫙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쭉 내렸다가 지금 이제 조정기와 하락기를 겪고 이제 지금 상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내부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한 호재죠. 그리고 느슨하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진짜 호재죠. 수익형 부동산도 호재고요. 그 심리에 의해서 일반적인 시세차익형 투자도 호재죠. 내 집 마련할 때 대출하는 분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를 진짜 놓쳐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어 버리면 사실은 부동산에도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게 호재와 악재가 사실은 섞여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마용성 이 정도 수준의 입지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들고 있다. 대출을 무리 안 하고 한 40% 정도 해가지고 좀 실거주 만약에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주식이 막 폭락했어요. 제조 경기가 나쁘다고 해요.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집값을 내려가지고 10% 이상 싸게 팔 사람이 있을까요? 물건을 걷어들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헐값에 내놓고 싶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되게 멀리 있는 어떤 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들은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어찌 보면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야 부담감 없어지고 참 좋다. 역시 좋은 한 채 그냥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있는데요. 외부 변수는 지금 되게 혼란한 시기입니다. 내부 변수는요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지금 VS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외부 변수가 만약에 100점이고 외부 변수가 30점이거나 아니면 또 내부 변수가 점수가 낮고 외부 변수가 점수가 높고 둘 다 합산해가지고 결국은 버무려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한 변수만 봐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혼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게 내부적인 변수가 좋다 하더라도 좀 무리한 배팅, 영끌보다는 조금은 느긋하게 잠시 시장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선택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들 조금 건네드렸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